극장은 취식도 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런 거 먹어야겠지 했는데 취식은 불가합니다. 사실 극장은 뭐 어떻게 보면은 상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드라블록의 마지막 영화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 거리두기 해제죠.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공원에 잠깐 나갔는데 오늘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말에도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오늘같이 이게 평일 저녁에도 제가 한 9시 반쯤에 나갔는데 와 사람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이제 극장은 어떨까?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까 그럼 극장은 취식도 된다고 하고 하니까 바로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보러 가서 이런 거 먹어야겠지 했는데 취식은 불가합니다. 취식은 안 돼요. 취식은 안 되는데 지금부터 그냥 계속 안 되는 건 아니고 이번 주만 안 되고 25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그 일주일 동안 이 준비 기간을 주고 25일부터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금은 일행간 거리두기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던데 하여튼 일행끼리 하고 그 다음 일행은 이제 한 칸 띄어서 거리두기를 이제 진행합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러 가면은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가면은 양옆 좌석이 이제 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좋았는데 이게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이제 옆자리도 다 꽉꽉 차고 오히려 불편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냉간 거리두기 진행하면서 물론 이제 취식은 안 되지만 기존처럼 무알콜 음료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영화를 볼 때 뭔가를 먹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늘려줍니다. 집중력이 필요할 때는 이제 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팝콘보다는 조금 더 씹는 것을 먹으면서 이제 집중력이 필요한 영화들은 그렇게 해서 보는 편인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영화에 집중을 잘 못한다 라고 하면은 먹을 걸 들고 가서 먹으면서 보면은 집중력이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극장은 뭐 어떻게 보면은 상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쇼핑몰 극장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권에서 극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러 가면은 영화를 보기 전이다 후나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기 전이나 후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영화관 매주 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가면 항상 어딘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장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식당들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다라는 여건이 마련된 거고 거기다 플러스 간식거리, 뭐 커피도 있고요, 프레첼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극장 주변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장 내에서 무언가를 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간식거리들을 파시는 분들도 이제 호황이 될 수가 있겠고 시간이 남으면 근처에서 쇼핑도 합니다. 쇼핑도 하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죠. 스포츠나 뭐 행사 같은 것도 그런데 극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한 편을 보면은 극장 하나에 보통 한 200석, 300석 되는데 만약에 재밌는 영화가 나와서 매진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앞에 한두 시간에는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근처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관 하나에만 거기다가 그게 몇 개씩 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극장 상권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상인분들한테는 극장 가서 뭐 마시지도 않아요. 물을 마시거나 좀 이온 음료 같은 거 가져가서 그냥 수분 보충. 극장 내부가 조금 이제 건조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또 이제 커피 같은 거 마시면 화장실도 많이 가는데 영화를 볼 때 이건 화장실 가면 안 된다라는 싶은 영화들은 그냥 화장실 안 가기 위해서 커피나 뭐 콜라 같은 거 안 먹고 중간에 화장실에 가도 괜찮을 것 같다 혹은 영화가 짧다 그러면 이제 콜라나 커피 같은 거 사가지고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네. 물론 영화가 너무 재밌으면은 화장실 가고 싶어도 그냥 참게 되죠. 그 마실 것의 종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극장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번 주 관객이 얼마나 들었는가 비교해서 관객 수가 얼마나 들었는가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은 이제 다음 주에도 오셔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 개봉작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앵커가 있고요, 로스트 시티가 있고요, 공기살인이 있고요,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요거는 영화등대 채널에서 이제 소개를 해줬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는 오늘은 이 나머지 3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를 안 봤습니다. 영화를 안 봤고 재미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앵커, 저는 이 앵커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영화 배급사가 에이스메이커 무비웍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만한 영화들이 있어요. 악인전, 변신, 뭐 해치지 않아, 뭐 경관의 피,
이런 영화들을 이제 배급한 회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에이스메이커에서 배급하는 영화들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한국 영화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고예산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예산 영화가 아닌 중예산, 중간 정도의 예산으로 기존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눈에 보여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들이 다 재밌고 모든 영화가 막 다 괜찮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배급사에서 나오는 영화들 한국 영화에 좀 긍정적인 바람을 넣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이스메이커의 영화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가 어바웃 필름이라는 제작사가 만든 영화입니다. 이 제작사는 어떤 영화를 만들었느냐, 극한 직업, 해치지 않아, 요런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극한 직업 어떤 영화입니까?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죠. 극한 직업을 만든 영화 제작사가 이번에 이제 앵커를 만들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이 영화 또한 극한 직업처럼 뭐 엄청 그런 영화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극한 직업을 통해서 그런 제작 노하우들이 약간 올라왔다면 이 앵커도 어느 정도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사와 배급사 위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영화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극장에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겠죠. 다음은 로스트 시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트 엄청 기대를 하고 있는 영화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영화가 개봉하는구나 뭐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팝콘 무비 킬링타임 용으로 나온 영화일 것 같은데 이 영화의 특징은 산드라 블록의 마지막 영화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이제 산드라 블록이 배우 은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휴식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산드라 블록이 휴식기에 들어가는데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 제대로 아이들과 한번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라고 해서 산드라 블록의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이제 휴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산드라 블록 영화 제작도 함께 하고 있는데 제작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작 부분에서는 활동을 하고 배우 부분에서는 당분간 휴식을 돌입한다. 자녀들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휴식에 돌입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 이후에 한동안 이제 산드라 블록이 출연하는 영화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로스트 시티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기살인입니다. 공기살인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개봉이 금요일입니다. 요즘에는 목요일 개봉이 이제 정석이고 규모가 크거나 그렇다.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개봉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건 영화가 금요일날 개봉을 합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낼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일단 금토일 주말을 좀 노려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금요일날 개봉하기 때문에 수요일날은 볼 수 없습니다. 요즘 참고하시고 가츠키 살균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소설이 있습니다. 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뭐 가츠키 살균제를 다룬 영화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이 된 사건을 영화로 다루는 거가 조금 조심스럽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이슈가 되니까 영화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뭐 그런 영화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영화 자체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그 이슈를 다루는 것에 그냥 뭐 매몰돼가지고 영화 작품성을 안 따지는 그런 영화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이제 개봉한다고 했을 때 약간 좀 기대보다는 우려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봉하는 이 공기살인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